안녕하세요. 오승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에 졸업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도식을 확대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 쯤에 제가 수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영상의 내용의 순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4학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5학년 졸업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식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모형을 얼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졸업 설계 이후에 어떻게 이제 취업 준비 및 공모전을 진행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급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학교마다 4학년에서 4학년이 끝나고 5학년 올라갈 때쯤에 대학교마다 진급 심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상이 다르므로 어,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급 심사라고 하면 이제 4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5학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 때 거부터 4학년 때 거까지 어, 했던 졸업 설계, 그러니까 건축 설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통과를 하면 이제 교수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제출하고 그 외에도 성적 증명서, 교과 과정, 이수표 출력물을 같이 세 가지를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야 5학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저의 진급 심사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총 128페이지 정도로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해당 파일에 이제 어, 목차의 경우는 이렇게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해서 이제 전 학년에 관한 4학년 때 거까지 해서 모든 설계 과정에 다 수록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 서류의 경우는 체크리스트가 있고 교과과정 이수표가 있는데요.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느 페이지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필수 어, 항목들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고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막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에 관련된 메일이 오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1월 작년 1월 10일쯤에 결과가 나왔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5분이 계셨습니다. 5학년이 한 80명 정도였어서 교수님이 5분이 배정되셨고 저는 이 진급심사에서 바로 이제 1차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교수님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 설계를 어떤 걸 할지를 바로 준비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4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 때쯤에 독서를 하나 했는데요. 교육이 없는 나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경우는 카이스트 교수가 글쓴 이신 이제 책이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제가 뭔가 비판적인 에세이 같은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읽어보았는데 되게 어릴 때를 돌이켜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와 중고등학교 때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책의 경우는 뭔가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전 이 책을 토대로 뭔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5학년 스튜디오의 경우는 제가 손주 교수님 반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고 이때의 경우는 제가 배정된 반의 경우가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있었고 이 벽 너머로 이제 옆에 공간까지가 하나의 스튜디오였어요. 이게
보통 5학년의 경우가 5층에 다 배정이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4층에 이제 두 개짜리 방을 하나의 스튜디오로 어, 했었습니다. 가운데 벽이 있는 게 조금 되게 아쉽긴 했죠. 네. 저의 자리는 여기였고 확대를 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읽었던 책이고 이제 그 외 다른 책도 있었고 어, 제가 이제 작업하던 환경이었습니다. 밤에 밤에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고 되게 좀 감성적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학년을 시작하고 나서 졸업 설계를 준비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이제 자료의 경우는 건축 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 졸업 설계를 이제 진행하면서 모아놨던 참고 자료들을 어,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정리했었던 자료이고 그래서 표지는 초등학교라고 썼었고 공문 초록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영문으로 또 있고요. 어, 이거는 마인드맵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뭐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존에다가 이제 동적인 것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및 배경을 조사했었던 사항인데 왜 항상 뭔가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왜 항상 똑같은 환경이어야 될까? 왜 똑같은 공간이어야 될까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아 수의 경우는 현재는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현재와는 반대로 고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과는 다른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이때 당시 나왔던 게 이제 고출산 시기에 나왔던 게 이제 편복도 배치 그리고 중복도 배치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편복도형 이제 배치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죠.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2010년대 이후에야 많이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였고 그 전에는 사실은 등장하지 않았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폐교의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거는 재학생 및 학급수인데 결국에는 대규모의 학교가 서울에 갈수록 대규모가 많고 지방에 갈수록 소규모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이 정도가 학생의 수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음, 이와 함께 초등학교라는 공간을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그 6년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생을 세 개의 학년군으로 나누고 이 학년군별로 뭔가 특징을 잡아보자라고 어, 전개해 나갔는데 뉴스에서 이제 세 가지 군별로 특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흰색 박스 부분을 확대한 게 이제 창의성을 촉진하는 초등학교 공간 속성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거를 제가 원본 파일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 뭐 이 뭔가 자료가 기존에 뭔가 조사된 자료들만을 통해서는 뭔가 도출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뭔가 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판단을 했어서 제가 나름대로 결국에는 해석을 하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을 했던 다이어그램이고 학교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같이 뭔가 초등학교 때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는 초등학교의 일제식 뭔가 공간의 구성은 1789년에 영국에서 먼저 나왔던
공간이고, 그리고 계단형 공간도 그렇고, 이러한 공간들은 근대 시대에 나왔던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들은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실에 대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때의 초등학교가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1789년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2025년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전 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때 이후로 되게 다양한 평면으로 교실의 모습이 되게 다양화되고 분절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죠. 1950년대에만 해도 다른 모습이 나오고, 이게 뭔가 되게 성격에 대해서 공간의 성격을 되게 뭔가 다양하게 조직화를 시키려고 어, 노력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만 왜 어, 그 1950, 60년대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문을 제기했었던 거죠.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알려주고 나서 정작 일본은 지금의 학교를 보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음을 뒤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뭔가 한국 교육원에서 이제 발간한 책자인데, 이 그러니까 학교 현재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결국에는 이 파일에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있고, 결국에는 실들이 배치 실들이 어떠한 실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도출했던 주안점은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 특별 교실인데, 일반 교실이 면적이 60 정도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특별 교실은 2배 정도 사이즈의 차이가 난다가 가장 컸던 핵심 사항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의 다른 타입을 통해서 뭔가 차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접근 방식이었죠. 그리고 어, 공간들에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각각 그 교과교실 안에 있는 실들과 이제 지원실 안에 있는 실들, 특별교실 안에 있는 실들을 사례들을 통해서 뭔가 보면서 분석을 해서 정리했던 파일이고, 결국에는 뭔가 정규 수업 과목이 있는데, 여기 이 뭔가 사회적인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공간적인 것과 엮어서 같이 사고를 해서 특징을 뭔가 도출시키고, 이거를 뭔가 뭔가 엮어서 학생의 특징과 엮어서 이제 어, 풀어 나갔죠. 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의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의 경우는 뭔가 이제 군별로 나눠서 하지만, 방과 후의 경우는 결국에는 전 학년이 모두 공통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되게 다른 이제 컨버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 이제 자료는 이제 교과 교실이나 특별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들이 주변과 이제 연계될 수 있고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뭔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러한 식으로도 뭔가 쪼닝의 연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보긴 했지만, 물론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뭔가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이거대로 이제 그냥 생각만 정리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어, 흔히 이제 경험을 했던 표준 설계도에 관련된 공간과 표준 설계도의 폐지 이후에 뭔가 변화된 공간에 대해서 외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뭔가 아이들이 이제 한 행위의 정도가, 축구가 가장 축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피구가 먼저 더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발간한 내용에서 이제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 설계를 하면서 사이트 선정을 할 때 이제 참고했던 데이터는 이거는 지방교육체정 알림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뭔가 현재 교육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조사했을 당시인 이제 작년의 경우는 서울이 한 곳이었나? 한 곳이었고 경기도가 되게 많이 신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삼비초가 이제 신축 예정이었고 그 외에는 다시 경기도 부근에서 되게 많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에 배정되어 있는 이제 초등학교 부지의 뭔가 주변의 컨텍스트 즉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뭔가 도로가 있고 이러한 어, 맥락들이 경기도 부근에도 다 비슷비슷하게 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어, 뭐 수치 정도나 뭐 데이터를 구하기에는 사실은 서울 부지가 용이한 점이 있어서 서울 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년별로 뭔가 접근한다는 방식이 어, 일본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설계한 공간들을 결국은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중학년, 그러니까 3, 4학년의 공간의 교실이 이제 교실 사이에 오픈 스페이스가 있다. 교실 사이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있다고 이제 사례가 있었고 뭔가 이러한 공간의 그 구분에 대해서 일본 초등학교 품구조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에서는 되게 CR을 클래스룸, OS를 오픈 스페이스 약자로 해서 CR과 이제 OS를 구분하고 다목적 홀을 구분하는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레이어들을 구분하는 뭔가 매핑이 있었고 이거를 되게 많이 뭔가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설계를 할 때 이제 적용했던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다 어떻게 보면 일본 초등학교죠.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교실 내 테라스가 있다. 교실과 교실 사이 테라스가 있고 뭐 이러한 공간의 구성들. 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저희 설계는 디벨롭이 되었고 디벨롭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결국에는 한 5월 말쯤에 되어서는 저희 설계안이 어떻게 보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그거죠 뭐냐 약간 그 엔스케이프로 그 렌더링을 해서 약간의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재질을 넣기 전에 형태적으로 어떠한 형태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공간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6월 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7월쯤에 졸업 설계 그 전시를 하는데 7월 초에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6월 초쯤에 이제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교수님들의 이제 재량을 통해서 결국엔 통과를 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일단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전 심사라고 합니다. 결국엔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 통과를 한 사람이 제작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여기서 통과는 그 모형을 만들기 이전에 도면 및 표현의 완성도, 그러니까 피납할, 그러니까 뭐냐 패널에 붙일 자료의 전체 완성도를 보는 것인데 그 완성도로 함은 그 키 컬러가 적용된 리터치까지 된 도면을 이제 도면을 통과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잘 되는데 오랜만에 찍어서
제가 1차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짜맹이 도면만 가져갔다가 바로 안 됐었고 리터칭까지 해야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서 바로 이제 2차 때 이제 통과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6월 17일 날 통과를 했기 때문에 바로 모형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졸업설계 뭐냐 하는데 바로 이제 준비하는데 겨우겨우 마감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때의 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3차는 이제 다른 분들이 통과를 하는지 전시 안 되는지 결국엔 전체 인원 중에서 전시 불가로 판정된 사람은 정말로 발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네. 제가 17일 날 이후에 이제 7월 5일 날 그러니까 7월 5일 날에 그 발표를 했는데 이때까지 모형을 이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통과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모형을 만들 준비를 이제 하는 건데 레이저 커팅 준비만 거의 일주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를 자를 준비가 이제 일주일 걸렸고, 그러니까 모형 재료를 사고 주문하고 이거를 커팅 맡긴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립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미지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들고 붙이고 이제 어, 발표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뭔가 재료들을 구매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그 기둥과 볼을 표현하고 그 그거죠. 우드락을 통해서 바닥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드락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이제 바닥과 벽을 하고 막대기를 통해서 보와 기둥을 씁니다. 네. 그리고 바소드 시트를 통해서 매장재를 표현했고요. 이거는 스프레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드락에 색상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은데 바로 이제 뿌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프라이머 스프레이라고 뿌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색상용 스프레이를 바로 뿌리면은 우드락이 녹습니다. 이런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를 뿌리고 그 다음에 색상용을 뿌려야 이제 되는 거라서 되게 시간이 배로 걸리죠 이게. 네, 이렇게 뭔가 제가 작업했을 때 스프레이를 좀 모아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을 준비해서 첫 번째 날 모형을 만드는 건데 후배 분들 6명이서 같이 해서 이제 단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 우드락들을 이제 다 붙이고 그 홈난 곳에 막대기를 꽂아 놓고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붙여야 되는 이제 막대기들입니다. 이거는 어, 이 기둥 그러니까 딱 보이시면 막대기인데 저는 이거를 기둥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기둥에서 이제 어느 위치에 보가 위치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표기를 해서 연필로 미리 긋고 미리 표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볼을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그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뭐냐 했는데 수요일쯤에 2층 정도 어 1층이 되고 2층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드락 본드입니다. 이거는 저의 컴퓨터고 한 이게 2층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조립을 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우드락으로 판을 깔고 그 위에 바닥판을 놓고 이 가구처럼 보이는 오브제들은 결국 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붙이는 거고 네. 이거는 2층이 끝나고 3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구들은 다시 출력을 통해서 붙여서 다 일일이 본드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거고 다 보면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네. 결국에 양쪽으로 다 해서 이 정도까지는 작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금요일까지가 어, 했던 거고 이제 그 다음 주말쯤에는 투시도 렌더링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완성도 있게끔 뽑아냈습니다.
이 이미지는 스케치업 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상으로 이제 다룰지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 이미지화 시키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V-Ray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낸 게 이러한 모습인 거죠. 조명들도 다 조절하고 사람들 넣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작업 툴인 모델링 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 정도 퀄리티로 다 이제 재질값 다 넣고 해야 이제 이미지화 시켰을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투시도 내부 투시도이고요. 아트리움도 다 이제 모델링은 다 돼 있어야 완성도가 이제 녹이게끔 나옵니다. 조감도의 경우도 이제 이 정도는 해둬야지 모델링도 이제 결과물도 좋게 나오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금요일날이 이제 발표였는데 화요일날쯤에 결국에는 단면 모형을 좀 마무리하고 사이트 모형을 좀 더 제작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이트 모형의 경우는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이트 모형은 이거는 최종 이제 으로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보이는 녹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는 다 우드락에다가 색상 그 프라이머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다음에 색상용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제 이 정도의 색감을 내게끔 하는 것이고 네 이거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마치 영화에서 뭔가 그 막 스프레이를 벽에 뿌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에는 발표 전날에 이 정도 이렇게까지 이제 배치를 해뒀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발표를 하긴 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쉬웠죠. 네. 이거는 뒤에 이 큰 패널 있잖아요. 이게 패널 같은 거를 이 뒤에 자세히 보면 메쉬인데, 그러니까 철망이죠, 철망. 철망에다가 이제 우드락을 고정시킬 때 이 테이프식 후크를 통해서 붙이면은 편하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 동그라미 그 접착하는 부분을 우드락에 붙이고 고리를 철망에다가 이제 걸면은 되게 어, 잘 걸린다는 걸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오전 11시 반쯤에 그러니까 전날에는 새벽 6시까지 이제 모형 좀 더 보완하느라고 밤샜다가 집에 가서 자고 오전 11시 반에 어, 겨우 다시 학교 도착해서 12시 되니까 발표 순서가 이제 뜬 거예요. 근데 제가 1번이었어요. 근데 1번이어서 바로바로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발표 준비하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총 3개 층에서 전시를 했는데 3층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부근은 대학원생이 섞었고 위에 부근까지는 학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의 절반은 학부생이었습니다. 저의 위치는 이제 1층에 13번이었고 이때는 이제 그 사전 심사에서 1차, 2차 통과한 사람이 1층에 배치되는 식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 순서가 공지된 파일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성함은 갈았습니다. 네. A1이 제가 있던 자리인데 이제 바로 이제 어, 어, 1이 1번이란 거죠. 네.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심사를 다 하기 위해서 조를 세 조로 나눠 학부생의 경우는 세 조로 나눠서 이제 핑크색 뭐 초록색, 하늘색으로 코스를 이제 나눠서 이제 바로 이제 발표한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오후 한 저녁 전쯤에 이제 심사 수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제가 발표했을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결국에는 모형을 가리키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보시면 이쪽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케치했던, 그러니까 드로잉을 했던 스케치들이 같이 함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수상식 때 저희 이름이 불려서 이제 나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죠. 이, 이 날에는 상을 받았는데 사실 되게 피곤해서 그냥 바로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그냥 상을 받아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은 너무 피곤해서 예,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그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뭐야 이미지를 이 뭐야 상장을 줬는데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해주셔서 따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 상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아크릴 레이저 커팅 맡기기 전에 보유 중인 아크릴 크기 사이즈를 문의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 6월 23일 날 일요일쯤에 레이저 커팅 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레이저 커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업체의 경우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아크릴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이즈랑 현재 지금 당장 보여 중인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달라져서 갑자기 레이아웃이 바뀌는 바람에 모형만 트는데 계속 그 위치가 안 맞아서 이제 위치가 틀어져서 찾는데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보여 중인 재료가 어떠한 사이즈의 재료인지 한번 꼭 문의하고 제작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전 심사는 모형 이전의 도면 및 표현의 완성도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리터칭까지 같이 더해야 합니다. 네, 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표 날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제목도 넣고 이제 실명도 다 넣고 했죠. 이런 이제 것도 다 이제 하고, 그러니까 스케일이랑 이제 모형을 설명해 주는 것도 다 넣고, 이거는 모형 제작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었는지를 정리해보고 싶어서 제가 엑셀에 따로 정리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어 메인 제로인 이제 뭐냐 각재가 그거죠. 어 막대기 막대기가 이제 총 이제 20만 원 정도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메인 재료가 40 그리고 스프레이만 거의 14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핀셋이나 자동차나 모형이나 인체 모형들 각 항목별로 얼만큼 들었는지를 정리했던 겁니다. 패널 출력했을 때도 이 정도 들었고 뭐야 결국에는 총액이 150만 원 정도 네, 들었습니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때 투자한 만큼 취업을 해서 월급으로 보상을 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때 이후에 이때 어떻게 보면 제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 설계 때 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건축 설계 사무소 쪽에다 건축사 사무소로 뭔가 취업하면 좋겠다로 이제 마음을 확실을 했었고 이와 함께 공모전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큰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결국 준비해서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업을 했던 어, 내용이었고 이거는 취업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나왔던 건축문화재 안양 건축문화재에서의 수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안양 건축문화재의 경우는 졸업 설계했던 것들을 제출해서 이제 어, 또 평가를 받는 건데요. 이때 직접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때의 경우는 모형을가 제출할 수 있는 모형의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서 한쪽만 이제 한쪽만 이렇게 제출을 했었고 패널만 이제 정리해서 이제 했죠. 네,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받았던 팜플렛이고 결국에는 그 무대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고 네, 아쉽게도 상금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상장 표지 이런 상장 내용 네 이렇게 해서 졸업 설계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과 공모전도 같이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